굿바이의 박쌤입니다. 굿바이는 이슈가 있는 기업들 중에서 장 초반에 급등하다가 조정을 받는 구간 속에서 저희가 그 기업들 선별해서 지금 매수가 가능한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위해서 조범수 매니저님 나와주셨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매니저님 굿바이 기업들 중에서 신고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어제 소개했던 HD 한국조선해양 오늘도 다시 신고가 경신했고요. 그리고 한국가스공사도 13일에 소개를 했는데 어제 신고가를 경신했죠. 오늘도 신고가 경신할 수 있는 기업들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종목 바로 들어가 볼게요. STX 그린 로지스입니다. 최근 국내 해운사나 이런 운수 업체들이 인수 소식이 들려오고 있어요. STX는 STX 컨소시엄이 일주일 전에 지난 11일에 썬에이스 해운을 인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STX 그린 로지스 굿바일까요? 아니면 빠이빠일까요? STX 그린로지스는 굿바이 사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네. 대로 해운업황들이 지금 일단 물류 비용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네. 지금 꼭 눈여겨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단적인 예시가 뭐냐면은 제가 개인적으로 그 햄버거를 좀 좋아합니다. 덕분에 이렇게 뱃살이 나왔는데 그중에서 맥도날드를 좀 좋아해요. 근데 맥도날드 감자튀김이 이제 공급이 안 된대요. 맞아요. 어제 중단 소식이 났는데 이런 해운 우려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맞습니다. 맥도날드 같은 경우에는 감자튀김이나 원재료 같은 경우에서 미국 본사에서 이렇게 수급을 해오는 형태를 많이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해운업황이 이제 운임 비용이 올라가는 경우에 이렇게 항상 문제가 터지고 있습니다. 과거의 코로나와 마찬가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물류 운송 관련해서 해운업 관련해서 HMM을 항상 1위로 생각하지만 네. HMM 같은 경우에는 지분 구조라든지 아직 좀 해소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STX 그린로지스의 수급이 들어오는 만큼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최근에 항상 차트 형태가 지난 고점 구간까지 저항대까지 올라서는 모습이 가장 중요합니다. 고점대, 저항대 맞고 또 오늘조차도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아직 추세는 살아있는 중이니까 오늘처럼 이런 눌린 구간에서 한번 노려보시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직 추세가 살아있으니까 눌림 구간에서 공략해보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STX 그린 로지스 굿 바이견 주셨고요. 다음 기업 리뷰해 볼게요. 다음 기업은 태광입니다. 엑슨모빌이 동해에 투자를 검토 중이다라는 소식 속에서 태광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부품을 이미 납품하고 있더라고요. 밸브를 납품하고 있는 건데 오늘도 급등했고 지난 3거래일 동안 계속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또 동해 가스전 전략회의가 있는데 태광 굿바일까요? 아니면 이제 그만 빠이빠이 해야 할까요? 굿 바이 사인 드리면서 오늘은 좀 말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최근에 우리가 가스 동해전 계속 얘기하잖아요. 저는 맞습니다. 가스 동해전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태광 같은 경우 엑슨모빌 이제 우리가 왜 이 도시 가스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네. 사실 보시면은 엑슨모빌 전 이력을 이미 가지고 있으셨던 분인데 사업자 주소지가 개인 사업자였던 집이었었던 것뿐이에요. 그리고 엑슨모빌도 관심을 가졌고 네. 그러면 이 프로젝트 유망하지 않습니까? 거꾸로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애플 개발자 출신 15년 근무하신 분이 개인 사업지가 자기 자택이요. 근데 우리나라 와서 사업을 하고 정부랑 사업을 하고 그리고 애플도 관심을 보인대요. 그럼 이거는 진행하는 사업이니까 아닙니까? 진행하는 사업이잖아요. 이건 좀 약간 국민들의 좀 인식이나 아니면 이 시추 관련돼서 부정적으로 보는 눈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태광 같은 경우에 충분히 계속해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다. 특히나 엑슨모빌이랑 엮였기 때문에 좋은 흐름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오늘 21일 오늘입니다. 오늘 전략회의가 있기 때문에 단기제로 소멸이 나올 가능성도 염두를 하시면서 태광 같은 경우에 차트 보시면 항상 제가 강조드리는 이런 역배열 차트 구간에서는 장기 이동 평균선을 맞은 모습이 나온다면은 여기서 일단 일부 현금 챙기셔야 된다. 챙긴 다음에 다시 돌파 여부 바라보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태광은 일단 바이 사인은 드렸지만 다시 한 번 더 위에 오늘자 고가 넘어서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들어가셔도 늦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태광 굿 바이 의견, 매수 의견 주셨는데 그러면 목표가랑 손절가를
살짝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이게 만약에 저는 항상 주식을 대응하다 보면은 네. 오늘 항상 저희가 소개시켜드리는 종목이 급등 나오는 종목들이 많잖아요. 이런 종목들은 차트적인 대응이나 기술적 대응이 상당히 중요한데 일단 이슈적으로는 길게 갈 거예요. 이슈적으로는 길게 갈 겁니다. 7월에서 9월 사이까지 계속 나올 건데 제가 바라보는 뷰는 만약에 이 가격대가 16,000원 위로 안착을 한다. 16,000원대로 안착을 합니다. 거래량도 많이 들어서 상당히 좋아요. 16,000원 안착했다. 그러면은 다음 거래 매물대까지 봐야 되는데 단기 저항대 기준이 제가 오기 전에 확인했었던 게 18,000원에서 19,000원 사이입니다. 여기까지 그럼 충분히 가요. 한 방 두 방 그러면 더 크게 갈 수 있다는 거죠. 못해도 한 20% 정도는 먹을 수 있기 때문에 16,000원짜리에서 지지하는지 여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12,000원 지지선. 6,000원입니다. 16,000원 지지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업은 캐리소프트인데요.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면서 저출산 테마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캐리소프트 어제 상한가에 이어서 오늘도 상한가에 근접하게 올랐습니다. 5,300원까지 올랐다가 현재 눌려서 4,845원에 움직이고 있는데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굿바일까요? 아니면 빠이빠일까요? 어제도 저출산주는 다 빠이빠이 드렸습니다. 빠이빠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캐리소프트만 좀 올라가요. 캐리소프트. 맞아요. 꿈비랑 아가방 컴퍼니는 지금 하락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캐리소프트만의 매력이 있는 건지 좀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빠이빠이 의견 주셨어요. 사실 저도 캐리소프트만의 매력도가 높은 부분이 있냐라고 물어보신다면은 사실 그렇게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수급적인 이동으로만 보고 있기 때문에 저출산 관련해서 저도 항상 이야기 드리는 거는 저도 저출산에 기여를 하고 있다고 해야 되나요? 네, 저도 지금 애가 없는데 사실 이런 소비적인 측면보다 집 가구가 더 중요하다 말씀드렸고 네. 똑같아요. 차트 한번 보시면 기술적 관계를 항상 보셔야 됩니다. 이런 역배열 종목이 올라올 때는 어디까지? 네, 이런 300일 이동평균선 장기 저항 구간에 왔다 하면 팔고 나가는 겁니다. 저가권 구간에서 오히려 가격적인 매력도 부각받으면서 올라왔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빠이빠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기 저항 구간에 왔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캐리소프트 빠이빠이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기업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음 기업은 한화 시스템인데요. 한화 오션과 함께 미국의 필리 조선소 인수에 참여한다 이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국내 최초로 미국 조선업에 진출한다고 하는데 이 기업 한화 시스템 굿바일까요? 아니면 이젠 그만 보내줘야 할까요? 굿 바이사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오히려 오늘 시장에서 이렇게 눌리고 있는 게 상당히 좋은 기회인 것 같은데 방산주들이 오늘 장 중에 일단 장 초반에 좋은 흐름을 만들었습니다만 눌리고 있어요. 이 부분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수급적인 이동이 좀 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장 초반에 이미 지난해 6월달 18일 기준으로부터 굉장히 많은 방산주들이 상승세를 만들었는데 일단 오늘 중에 폴란드 K2 수출권 관련해서 9월달에 협의점 이룰 수도 있다라는 좋은 소식이 나온 만큼 방산주들은 계속 보셔야 됩니다.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 특히나 이 UAM 드론 쪽과 연계되어 있는 종목인 만큼 상당한 유망 종목이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린 종목 중에 하나고요. 여기서 하나오션 미국 진출이라는 포인트까지 새로 생각해 보시면은 조선업황이 최근에 상당히 좋습니다. 조용하게 꾸준히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하나그룹죠. 특히나 하나오션을 좀 오히려 조선 쪽으로 바라보시고 하나 시스템은 이런 방산업체 중에서 드론 UAM 쪽으로 수혜를 받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눌린 구간에서 지금 최근에 보시면은 드론 거래량 대비해서 큰 거래량 없이 조정이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여기서 그러면은 단기 최근에 5일선과 21선 이 두 가지를 많이 보실 텐데 21선까지 지금 자리 룸이 대략적으로 좀 많이 그렇게 크게 열려 있지는 않습니다. 짧아요. 얼마 많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 손해분 감소하면서 5% 정도 자리이기 때문에 5%더 빠진다 생각하시면서 불입하시면은 아마 좋은 또 수익을 내주지 않을까 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네, 좋습니다. 조선 업황이 최근 개선되고 있는데 한화 오션의 미국 진출 소식까지 한화 시스템도 같이 참여한다라는 사실 부각되면서 오늘 주목받고 있고요. 한화 시스템은 UAM 모멘텀까지 있기 때문에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매수 의견 주셨고요. 다음 기업은요. 화승 R&A 보겠습니다. 어제 이 기업 시간외에서 상한가 기록했는데 현대차의 인도 IPO 추진 소식이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화승 R&A 굿바이일까요? 아니면 빠이빠이일까요? 일단 저는 빠이빠이.
최근에 어쩔 수 없어요. 네. 이게 수급적인 측면이나 아니면 재료적인 부분에서 좀 많이 지났습니다. 많이 지난 부분도 있고 차트 보시면서 얘기할게요. 화성RNA 뭐 많이 알다시피 이미 적평가 구간 이제 탈출한다라는 이야기가 최근에 많은 종목 중에 하나인데 지금 보시면 제가 최근에 이런 5일선만 강하게 두고 있어요. 5일선 지금 보시면 딱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러면은 단기성 트레이딩으로 한번 접근해 볼 법한 자리가 온 거예요. 여기만 이탈 안 나오면 됩니다. 여기 만약에 이탈했다 그러면 가격 조정 조금 더 나온 다음에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철저하게 기술적 그리고 수급 트레이딩으로 지금 접근하셔야 되는 구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화성RNA 보시면 외국계 매수세가 연속적으로 4거래일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5일선까지 지금 마침 딱 닿았네요. 제가 이 부분 빠이빠이를 드린 거는 오기 전에 아직 저 자리까지 안 왔었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재료적인 측면에서 최근에 고래 테마가 좀 강하지 않습니까? 테마성이 계속 도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지금 조정 나왔으면은 일단 좀 빠이빠이를 일단 정해놨지만 좀 지금 상황에서는 바이로 좀 전환을 하겠습니다. 네. 충분하게 지금 조정이 나왔어요. 근데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무조건적인 우상향은 지금 없어요. 기술적인 부분 그리고 뭐 아니면 수급 꼼꼼하게 따지시면서 단기성으로만 나는 진짜 일이 바빠가지고 이런 거 지금 오늘 5일선 닿았다고 샀는데 더 밀려가지고 대응 못한다 이러신 분들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올라와 있는 종목이고요. 기술적으로만 접근하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기술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현재는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화승 RNA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다음 기업은 저희 탑픽 기업으로 넘어가기 전에 13일에 탑픽으로 소개하셨던 한선 엔지니어링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엑손모빌이 동해 투자를 검토 중이다라는 소식 속에서 영일만 이슈와 묶이면서 일주일 만에 최고 수익률 25%를 기록했는데요. 당시에 11,000원 돌파 자리가 중요하다. 여기에 시세가 붙으면 급등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정말 어제 마법처럼 11,000원 부근에서 거래량이 붙더니 담숨에 12,480원까지 오르더라고요. 목표가는 15,000원 제시해 주셨고 현재도 오르고 있다가 살짝 또 빠지고 있는데 보유하신 분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목표가가 15,000원이잖아요. 네. 높아요. 네. 왜 높게 났겠습니까? 조정하시겠습니까? 아니요, 그냥 갈 거예요. 그냥 가도 진짜요? 됩니다. SOFC 관련주가 최근에 이제 첫째로 이제 정거래일 기준으로는 수소 관련된 이야기가 정부에서 나오다 보니까 거기서 같이 수급 붙이면서 올라간 모습이 있었는데 SOFC 최근에 이제 전력 투자 쪽으로 대안책입니다. 대안책. 뭐 미국장에서 태양광이 빠졌다, 뭐 풍력이 빠졌다 이런 얘기가 있어도 최근에 보시면은 며칠 전에 삼성전자는 올라갔는데 하이닉스는 그룹 관련사들은 빠졌던 이력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대만의 전력 군사적인 모습 그리고 전력이 단지 정전이 왔었다라는 말씀 드렸던 것처럼 계속해서 이런 전력 에너지 쪽은 눌린 구간마다 꾸준하게 모아가셔야 되는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그 SOFC는 최근에 천연가스가 이런 에너지 부분에서 부각받으면서 가장 수혜로 뽑히는 섹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다고 GSE를 천연가스라고 들어가기에는 GSE는 많이들 아시다시피 악재주죠. 악재주기 때문에 SOFC 쪽으로 천연가스 형태로 보시는 게 옳다라고 말씀드리고 이미 거래량 또 한번 붙인 만큼 다시 한번 돌파 나오는 모습 한번 지켜보시자. 한번 돌파 나온 다음에 이런 단기 20일 이동평균선, 5일 이동평균선 기준으로만 거래하시는 분들께서는 앞으로 골든크로스 찾아오면서 교차하는 구간 다시 한번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15,000원까지 네. 충분히 갈 수 있다. 홀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한 2% 가까이 조정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수 의견이신 거죠? 그렇죠. 지금 올라와 있어서 눌린다고 하면은 좋은 기회다. 매수 기회다. 네, 그렇게 좋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눌림목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는 한선 엔지니어링 굿바이 의견 주셨고요. 15,000원까지 보유 전략 주셨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탑픽 기업 만나봐야 할 텐데 오늘 어떤 기업인지 지금 바로 공개해 주시죠. 오늘 확실히 이 기업들을 사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오늘은 방산. 네, 방산주 가져왔고요. 코츠 테크놀로지라는 종목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네. 장 초반에 방산주들이 강하게 올라오다가 눌림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지수물이 좀 밀린다는 부분 때문에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는 포인트도 있고요.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방산이 올라오면 방산을 매도하고 아무래도 하이닉스나 이 기존에 올라갔었던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쏠리는 모습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좀 아쉬운 이 상승세 눌림이 보여줬는데 저는 지금이 너무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자리도 상당히 좋고 코츠 테크놀로지 가져온 이유 같은 경우에는 폴란드에 이번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9월 달에 K2 공급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코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거기서 모듈을 공급하는 회사예요. 자,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면은 방산 쪽에서 모듈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은 우리가 첨단 세계를 살고 있다잖아요. 군사 무기 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새 자동차에도 전장품이라고 해서 전장 비율이 상당히 반도체들이 늘어났는데 군수 방산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코츠 테크놀로지는 그에 발 맞춰가지고 이미 준비가 완료된 기업입니다. 특히나 생산 능력이 30%나 이미 확장이 완료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9월 달 폴란드에서 K2 수출권이 확정되거나 그리고 K2 관련돼서 이야기가 계속 나올 때마다 앞으로 좋은 실적 상향을 크게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산 수출권 같은 경우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지정학적 리스크가 끝나지 않았는데 방산주가 눌린다고 왜 도망을 치느냐라고 말씀드리다시피 무조건적으로 추종해야 되는 섹터 중에 하나고요. 네. 코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오늘 거래량이 붙이는 모습은 없습니다. 거래량 붙이는 모습은 없고 항상 앞선 구간에서 강하게 상승 나왔었던 구간 돌파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오늘 장에서도 근처 구간에서 맞고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늘 고가 돌파하면은 다음에는 아마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자리를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유망하다. 앞으로 첨단 무기 모듈 쪽에서 공급하는 코츠 테크놀로지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끝나지 않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방산 수출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 굉장히 유망한 종목이다 설명드리고요. 가격 전략 말씀드릴게요. 지금 오늘 장 중에 충분히 눌렸기 때문에 매수가는 현재가로 말씀 전해드리고요. 목표가는 지난 저항대 매물대 자리입니다. 27,000원 말씀드리고요. 손절가는 항상 짧습니다. 22,500원 설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는 순간 거래량이 조금 붙으면서 현재 2% 상승 중인 코츠 테크놀로지입니다. 사실 방산 기업들 중에서 안 오른 기업도 찾기가 힘들잖아요. LIG, 넥스원 그리고 현대로템 많이 올랐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오르고 있는데 오늘은 거래량이 좀 부족하지만 이럴 때가 오히려 매수 기회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목표가는 27,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2,500원 제시해 주셨고요. 오늘 매니저님을 또 만나고 싶다면 어디로 찾아가면 좋을까요? 네, 오늘 당연히 유튜브에 항상 있습니다. 네. 오늘 장 끝나고 3시 40분에 진행합니다. 방산주 전략 계속해서 강조드렸다시피 방산주 앞으로 어떤 기업도 주목하셔야 될지 어느 구간에서 매수하셔야 될지 준비해놨으니까요. 오늘 장 끝나고 3시 40분에 유튜브에 조범수 검색하셔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방산주가 다시 한번 주도 섹터로 떠오를까요? 오늘 조범수 매니저의 방송에서 지켜보시죠. 자, 그럼 오늘 또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인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굿바이 하세요.